아침 장전방송에서 짚어드린 반도체와 우주 테마, 오늘 시장에서 관련주들이 요동쳤습니다. 1월 2일 정규장 마감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자료들을 보니까요. 겉으로 보기에는 우주, 반도체, 그리고 로봇, 이 세 가지가 전혀 다른 테마 같은데 동시에 강하게 움직였단 말이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 자료들을 깊이 파고들어 볼 부분은 이 세 가지 움직임을 관통하는 어떤 숨겨진 연결고리가 있는지, 있다면 그게 무엇인지를 찾아보는 겁니다. 그럼 첫 번째, 우주항공 섹터부터 시작해볼까요? 네, 오늘 우주 섹터의 급등을 만든 건 크게 두 가지 핵심 뉴스가 있었습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스페이스X의 하반기 IPO 추진 가능성, 그리고 또 하나는 정부의 우주항공 5대 강국 도약 선언입니다. 네. 이 두 가지가 그냥 단순한 호재를 넘어서 시장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신호다, 이렇게 해석이 된 거죠. 그런데 그 스페이스X 상장 이야기는 사실 이전에도 몇 번 나왔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시장 반응이 유독 더 뜨거웠던 것 같아요. 아, 그게 핵심인데요. 투자자들이 이번엔 정말 다르다고 보는 이유가 있을까요? 이번에는 민간 우주 경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구나 하는 그 신호탄이라는 인식이 강합니다. 이전까지는 우주 산업하면 정부 주도 프로젝트 이런 느낌이었죠. 그렇죠. 국가 사업이었죠. 그런데 스페이스X가 같은 거대 기업이 상장을 하면 이제 조 단위의 기관 자금이 이 시장으로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자금의 성격이 달라지는 거군요. 맞습니다. 이건 단순히 한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는 걸 넘어서는 거죠. 우주 탐사, 위성 통신, 발사체 기술, 이 관련 생태계 전체의 가치를 다시 보게 만드는 겁니다. 여기에 정부 정책이 딱 기름을 부은 격이고요. 그렇군요. 단순히 테마가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산업으로 전환되는 그 시작점으로 본다는 거네요. 이런 관점에서 보니까 오늘 움직인 종목들이 좀 더 명확하게 이해가 됩니다. 역시 국내 유일의 위성 시스템 개발 기업 세트레카이가 가장 먼저 눈에 띄네요. 세트레카이는 위성의 몸체부터 그 안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인 탑재체까지 다 만드는 통합 솔루션을 제공하는 곳이거든요. 네, 국내에선 독보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민간 시장이 커지던 정부 투자가 늘어나던 양쪽의 수혜를 모두 받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플레이어다. 이렇게 시장이 인정한 셈입니다. 위성이 우주에서 제대로 작동하려면 정확한 자세를 유지하는 게 정말 중요할 텐데요. 5프로의 기술이 바로 그 역할을 하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5프로가 만드는 광섬유 자이로스코프라는 게 이게 비유하자면 발사체나 위성의 균형을 잡는 내위기관 같아요. 내위기관? 네, 아주 미세한 움직임까지 감지해서 자세를 제어하는 초정밀 센서죠. 우주선 한 대, 위성 한 기 쏠 때마다 무조건 들어가야 하는 핵심 부품입니다. 산업이 커지면 수요가 구조적으로 늘 수밖에 없는 그런 핵심 소부장 기업의 가치가 재평가된 겁니다. 스페이스X라는 키워드에 직접 반응한 것도 있었어요. 아주 IB 투자 같은 벤처 캐피탈 말이죠. 네, 이건 좀 다른 관점의 접근이죠. 직접적인 기술 투자가 아니라 금융 투자 관점. 아주 IB 투자가 과거에 스페이스X 관련 기업에 투자를 했거나 아니면 다른 유망한 우주 스타트업들을 포트폴리오에 가지고 있다는 점이 부각된 겁니다. 스페이스X가 상장하면 다른 기업들의 가치도 같이 오를 거라는 기대감이군요. 그렇죠. 일종의 후광 효과를 노린 수혜주로 분류된 겁니다. 하드웨어 쪽에서는 소재 기업 스피어의 움직임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우주선 소재의 핵심인 니켈 확보 소식이 있었어요. 이건 굉장히 선제적인 움직임으로 봐야 합니다. 스페이스X의 최종 목표인 스타쉽 양산이 만약 시작되면 특수합금 수요는 지금하고는 비교도 안 되게 폭증할 거거든요. 네. 스피어는 그 폭증하는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원자재 공급망을 먼저 딱 선점해버린 겁니다. 증권사에서는 이 지분 인수의 가치를 한 1,800억 원 정도로 봤는데 시장은 그 이상의 미래 가치를 보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주라는 극한 환경에서 활동할 로봇, 이쪽을 개발하는 네오오토의 상한가도 같은 맥락으로 봐야겠네요. 그렇습니다. 네오오토는 정부 과제로 우주 로봇용 액추에이터를 개발 중입니다. 액추에이터는 쉽게 말해서 로봇의 근육이나 관절 같은 핵심 부품이죠. 움직임을 만드는. 네, 근데 이 시작품 테스트가 시작됐다는 소식이 나온 겁니다. 막연했던 우주 로봇 기술이 이제 현실화 단계로 들어왔구나, 이런 신호를 읽힌 거죠. 알겠습니다. 우주 산업이 열리면서 위성 본체부터 핵심 부품, 소재, 로봇까지 전체 밸류체인이 다 움직이는 모습을 확인했네요. 그런데 이 모든 첨단 정비들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결국 가장 강력한 두뇌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여기서 자연스럽게 오늘 시장의 가장 뜨거웠던 중심, 반도체 섹터로 이야기가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장을 움직인 모든 테마의 그 뿌리에는 반도체가 있습니다. 보내주신 자료들에도 슈퍼사이클이란 단어가 계속 나오는데요. 이 배경에는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일단 D램 가격 상승부터 짚어봐야 합니다. 네, PC용 범용 제품인 DDR4 가격이 사상 처음으로 $9를 돌파했다고요. 네, 근데 이게 단순한 가격 상승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보통 구형 제품 가격이 이렇게 오르는 건 좀 이례적인데요. 시장 구조에 뭔가 근본적인 변화가 있다는 신호일까요? 바로 그겁니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기업들이 생산 라인을 AI 시대의 필수품인 HBM이나 차세대 드램인
DDR5 이쪽에 집중적으로 바꾸고 있거든요. 아, 신기술 쪽으로요? 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구형인 DDR4 공급이 줄어드는 거죠. 이건 마치 자동차 회사가 내연기관차 생산을 줄이고 전기차에 올인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시장은 여기서 생긴 이익이 다시 미래 기술에 투자되는 아주 강력한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그런 거대한 흐름 속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이 두 거인의 역할이 중요했군요. 증권사에서 삼성전자는 4분기 영업이익 20조, SK하이닉스는 연간 100조 원, 이런 구체적인 숫자까지 제시하면서 기대감을 키웠고요. 네, 막연한 기대감이 아니라 구체적인 숫자가 나오면서 투자자들의 확신이 커진 겁니다. 그리고 이 두 거인이 달리니까 그들에게 장비랑 소재를 공급하는 후방 기업들이 일제히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더 흥미로워집니다. 어떻게 말인가요? 오늘 소부장 기업들의 움직임은 크게 세 갈래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세 갈래라면 어떤 것들이죠? 첫째는 대규모 증설에 직접적인 수혜를 받는 장비주들입니다. 유진테크가 대표적이죠. 네, ALD 장비. 네, 반도체 회로를 원자 한 층 단위로 얇게 쌓는 장비인데 공정이 미세화될수록 더 많이 필요하거든요. 삼성과 하이닉스가 공장을 더 짓는다니까 당연히 수주가 늘 거라는 기대가 반영된 거죠. 테스는 한 발 더 나아가서 오늘 SK 하이닉스와 121억 원 규모의 실제 공급 계약을 공시했습니다. 아, 기대감이 현실로 증명된 거군요. 바로 그 순간인 거죠. 그게 첫 번째 갈래군요. 그럼 두 번째는 뭔가요? 두 번째는 차세대 기술 표준을 선점하는 기업들입니다. 테라뷰와 노타가 여기 해당하는데요. 테라뷰의 테라헤르츠 기술, 이게 아주 재밌습니다. 어떤 기술이죠? 최근에 엔비디아가 모든 칩 공급사에게 이 테라헤르츠 기반 검사 장비 사용을 공식 목표로 제시했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사실상 업계 표준으로 만들겠다는 거죠. 아, 엔비디아가요? 네. 그런데 테라뷰는 이미 엔비디아와 삼성전자를 고객사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건 거의 독점적인 수혜를 예고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엔비디아가 생태계 전체의 규칙을 바꾸는데 그 규칙에 가장 딱 맞는 기업이 주목받는 구조군요. 그럼 노타의 AI 모델 경량화 기술도 비슷한 맥락인가요? 맞습니다. 스마트폰에서 바로 AI를 돌리는 이른바 온디바이스 AI 시대가 오려면 거대한 AI 모델을 아주 작게 만드는 기술이 필수적입니다. 그렇죠. 노타는 모델 크기를 10분의 1로 줄이면서도 성능은 유지하는 그런 독보적인 기술을 가졌죠. 이 기술을 삼성의 차세대 칩인 엑시노스 2600에 공급하기로 계약했다는 건 삼성이 온디바이스 AI의 핵심 파트너로 노타를 선택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 갈래는 무엇인가요? AI가 만들어내는 새로운 전방 산업의 수혜를 직접 받는 기업들입니다. 고영은 AI 서버 인프라를 만드는 북미 고객사에 340억 원 규모의 3차원 검사 장비를 공급하기로 했죠. 이게 작년 매출의 17%에 달하는 큰 계약이라고요? 네, 엄청난 규모죠. AI 서버 시장이 커지니까 그 서버 부품을 검사하는 장비 수요가 드러나는 아주 직접적인 낙수 효과를 보여주는 겁니다. 곧 열릴 CES 2026과 연관된 제조 반도체도 여기에 포함되겠네요. 정확합니다. 이번 CES의 화두 중 하나가 피지컬 AI, 즉 물리적인 형태를 갖춘 AI 로봇이거든요. 이 로봇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움직이려면 기기 내부에 저전력 고성능 반도체가 필수적입니다. 네, 그게 바로 온디바이스 AI 칩이죠. 맞습니다. 제주 반도체는 바로 그 칩에 들어가는 저전력 메모리 LPDDR을 설계하는 패블리스입니다. 로봇이라는 새로운 시장이 열릴 때 가장 먼저 수요가 폭발할 부품이라는 기대감이 반영된 거죠. 정리가 되네요. 반도체 슈퍼사이클이라는 게 단순히 메모리 가격이 오르는 걸 넘어서 AI라는 거대한 동력이 장비, 기술 표준, 그리고 새로운 응용 시장까지 모든 걸 끌어올리는 현상이군요. 특히 피지컬 AI라는 키워드가 아주 인상적입니다. 네. 반도체가 두뇌라면 이제 그 두뇌가 들어갈 몸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야겠네요. 세 번째 테마, 로봇 섹터입니다. 네, CES 2026에서 국내 기업들이 휴머노이드 맥스 얼라이언스라는 공동관을 꾸린다는 소식은 이게 상징하는 바가 큽니다. 어떤 점에서요? 단순히 각자 만든 로봇을 전시하는 수준이 아니고요. 여러 회사의 로봇들이 실제 공정처럼 협업하는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이건 한국의 휴머노이드 기술이 연구실 단계를 지나서 이제 현장에 투입될 수 있는 실증 단계에 진입했다, 이런 선언과도 같은 겁니다. 상용화가 임박했다는 신호로 시장이 받아들인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이런 기대감은 대기업의 움직임과 맞물리면서 더 커지고 있습니다. 현대차그룹 관련주인 현대모백스와 LS 티라요텍의 움직임이 두드러졌죠. 두 기업은 수혜 성격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현대모백스는 그룹 계열사로서 스마트 물류 자동화를 담당하니까 그룹의 공장 자동화 투자에 따른 가장 직접적인 수혜가 예상되는 거고요. 그렇군요. 반면에 LS 티라유텍의 자회사는 이미 현대차 미국 공장에 자율주행 로봇을 공급한 이력이 있습니다. 실전에서 검증된 기술 파트너다, 이 점이 부각된 거죠. 로봇의 몸체를 구성하는 핵심 부품 기업들도 주목을 받았습니다. 전동 모터를 만드는 계양전기, 그리고 볼스크류라는 부품을 만드는 CTR 모빌리티가 있었죠. 네, 국내 로봇 생태계가 커지면 당연히 핵심 부품의 국산화 요구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계양전기는 로봇의 근육인 모터, CTR 모빌리티는 동력을 정밀하게 전달하는 관절인 볼스크루 기술을 갖고 있죠. 특히 CTR 모빌리티는 과거 테슬라 납품 이력이 있는데 이 기술을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확장한다는 계획이 테슬라의 옵티머스, 로봇테마와 연결되면서 더 주목받았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공급 소식이 나온 기업도 있었네요. 한국 PIM은 글로벌 빅테크 B사와 휴머노이드 로봇의 손, 감속기 부품 공급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어요. 네, 그게 중요합니다.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글로벌 빅테크, 손, 감속기 같은 구체적인 키워드가 나왔다는 점, 실질적인 계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본 거죠. 협진 역시 엘노보틱스 인수를 위한 자금 납입을 완료하면서 M&A를 통해 로봇 전문 기업으로 완전히 탈바꿈하겠다는 의지를 시장에 확실히 보여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원익그룹주들의 동반 상승은 조금 결이 다른 움직임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건 기술이나 테마보다는 가치 재평가의 성격이 강합니다. 핵심 자회사인 원익홀딩스의 가치가 1조 원이 넘는데 그 지분을 가진 지주사 원익의 시가총액은 2천억 원대에 불과하다는 점이 부각된 겁니다. 너무 저평가되어 있다는 거군요. 네, 이 극심한 저평가 상태가 해소될 거라는 기대감이 그룹주 전차로 번지면서 동반 강세를 이끌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주, 반도체, 로봇까지 세 가지 테마가 피지컬 AI라는 하나의 큰 흐름 안에서 어떻게 연결되는지 명확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보내주신 자료 중에 이 흐름과는 조금 다른 개별적인 움직임을 보인 종목이 하나 있었어요. 바이오 섹터의 아미노로직스입니다. 네, 이 부분은 별도의 중요한 흐름으로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글로벌 제약사 일라이릴리가 비만 치료제 마움자로의 생산 허브를 한국에 구축한다는 계획이 알려진 게 배경입니다. 생선 허브라면요. 여기서 허브라는 건 단순히 포장만 하는 게 아니라 핵심 원료부터 완제품까지 전 과정을 한국에서 진행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아미노로직스는 이 K바이오 허브 구축에서 어떤 역할을 기대받는 건가요? 마움자로의 핵심 원료가 비천연 아미노산이라는 특수 물질입니다. 아미노로직스는 국내에서 거의 유일하게 이 원료를 안정적으로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진 기업으로 꼽힙니다. 그렇군요. 따라서 릴리가 한국에 생산기지를 지을 경우에 가장 유력한 핵심 원료 공급 파트너로 거론되는 겁니다. 대규모의 안정적인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 선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자료들을 쭉 껴보니까요. 처음에는 무관해 보였던 우주, 반도체, 로봇 섹터의 움직임이 결국 클라우드에 있던 인공지능이 물리적인 현실 세계로 나오려는 거대한 움직임이라는 하나의 그림으로 맞춰지는군요. 더 똑똑한 위성, 더 스마트한 로봇,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차세대 반도체까지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함께 던져봐야 할 마지막 질문은 이것입니다. 인공지능이 눈과 귀, 즉 센서를 갖고 두뇌인 반도체를 갖고 그리고 손과 발인 로봇을 갖게 될 때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산업들 외에 또 어떤 전통적인 산업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근본적으로 뒤바뀌게 될까요? 네, 그 변화의 다음 주인공이 어디가 될지 고민해 볼 차례입니다.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